이번 시간에는 설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학습하여 보겠습니다. 자, 설계 요구되는 기본 원리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반복하의 원리와 그 다음에 최소 원질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반복의 원리는 다소간의 기간을 두고 반복되는 특성을 갖는 설계 업무입니다. 자, 설계라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설계하고 수정하고 확인하고 검토하고 다시 수정 작업하고 이러한 것을 계속 반복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이 되는 것이죠. 설계회사에 들어가면 처음에 입사한 분과 오래 계신 분하고 업무 속도의 차이가 나는데, 오래 계신 분들은 과거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기 때문에 설계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능숙하게 빨리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설계회사에 취직해서 오랜 경험을 통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반복의 원리를 통해서 그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확하게 습득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제대로 배워서 한번 배운 학습을 내용을 가지고 어떤 설계 문제에 닥쳤을 때 과거의 경험을 활용해서 계속 그 반복의 원리에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소 원질의 원리는 변경이 불가능한 결정을 가급적 최종 설계 단계까지 유보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곤란함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장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 설계를 했을 때 그 설계가 변동이 안 될 때 가급적 최종 설계 단계까지 유보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과연 설계가 불가능함을 느꼈을 때 이러한 것은 왜 불가능한지, 그 다음에 이 불가능한 것을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나중에 부품과 부품이 조립했을 때 그때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장래에 그러한 문제점을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바로 최소 원질의 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변경이 불가능한 결정을 가급적인 최종 설계 단계까지 유보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의 곤란함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해결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장래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을 최소 원질의 원리라 합니다. 자,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개념 설계, 그 다음에 시스템 수준의 설계, 상세 설계, 검사 및 개량, 생산 초기 진입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서 꼭 필요한 수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념 설계를 통해서 상품이 어떠한 형태가 되고 모양을 갖춰지고 어떠한 기능을 갖춰지고 이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각 수준별로 어떠한 설계 단계까지 돼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상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검사 및 개량이 이루어져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최종 생산하기 전까지 생산 초기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념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념 설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냐면 고유 설계, 변형 설계, 적응 설계가 있습니다. 자, 고유 설계라는 것은
오리지널 디자인이라 해서 원래 회사에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는 설계 동력이 되겠죠. 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디자인을 바탕으로 인해서 변형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형 설계를 통하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에 맞게끔 그 다음에 사용자 요구에 맞게끔 그 다음에 재료의 가격 변동에 맞게끔 적응 설계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개념 설계 안에서 항상 같이 고유 설계, 변형 설계, 적응 설계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독일에서 보면 개념 설계의 구성 비율을 보면 대부분 고유 설계가 25%이고 그 다음에 변형 설계가 20%, 그 다음에 재료, 그 다음에 사양, 성능, 그 다음에 구조 개선, 사용자의 의견, 그 다음에 수정사항에 대해서 적응 설계하는 것이 55%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개념 설계에는 당연히 고유한 설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념의 개발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고객의 어떠한 니드가 있느냐, 요구가 있느냐, 그죠? 고객의 욕구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표 사양에 대한 확립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개념을 생성하고 제품의 개념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양을 개량하고 마지막으로 잔여 프로젝트 계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세우는 데까지 그러니까는 고객의 욕구 파악, 그 다음에 사양 개량, 그 다음에 잔여 개발 프로젝트 계획까지 이것을 개념 개발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욕구 파악과 그 다음에 목표 사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그 다음에 제품의 개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 세 가지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목표 사양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 있는 제품 분석을 꼭 필요로 하겠습니다. 자, 공학 설계 과정을 보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좁은 의미로부터 보면 좁은 의미는 필요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문제 설정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외부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내부 설계를 보면 개념이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설계 가능성이 있고, 생산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판매 가능성이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기본 및 초기 설계가 되어야 되고, 요거에 따라서 상세 설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외부 설계, 내부 설계가 된 다음에 꼭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외부 설계, 내부 설계 평가가 좁은 의미의 공학 설계의 과정입니다. 넓은 의미를 보면 생산, 판매, 이용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학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생산하는 과정은 꼭 필요한 것이 되겠죠. 자, 생산 설계를 해야 되고 생산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생산이 먼저일까요? 생산 설계가 먼저일까요? 당연히 생산 설계가 먼저이겠죠. 그다음 판매, 그 다음에 이용 단계, 그 다음에 여기 이용 단계에 있어서는 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품에 대한 것을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 연한이 지나면 폐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공학 설계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